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비자로 하니까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면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방공, 방첩, 멸공 이런 표가 전봇대에 붙어 있듯이 최근 중국 상황은 그러한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부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중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패권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저는 패권이라는 단어는 둘이가 어느 정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용어 상박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을 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국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써왔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을 빨리 배워와가지고 그걸 상품화시켜서 판매하고 수출해서 수익을 늘리고 외환 보유고도 쌓고 1인당 국민소득 GDP 성장률도 올리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같이 나란히 한다?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한다? 이거는 저는 좀 오버 exaggerate 됐다. 심하게 과장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과학의 발전 정도, 자연과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문사회과학의 철학적 가치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맹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해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on the same page인데요, 다 같이 이해를 해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중국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느냐. 중국이 기술력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달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지는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기도 하고,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CATL, BYD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만 보더라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은 못하겠죠. 하지만 세계는 주먹만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주먹이 세면 몸이 날렵해야 되는데 몸이 우둔하면 잠펀치에 결국 그로기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접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숨통을 풀어줄 일은 없을 것 같다. 왜? 중국이 패권 경쟁자라서가 아니라 중국이 내놓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런 가격 조절에 필요한 환율이라든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규제, 수입에 대한 규제를 위한 관세의 어떤 부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문제도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이랑 시진핑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난처하다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처한 지는 꽤 오래됐죠. 2019년 12월 31일 WHO가 코로나의 팬데믹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시진핑의 경제 시스템이 강점인의 경제 시스템보다, 또 후진타오의 경제 시스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중국 내부에서 많이 흘러들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이 어떨 건데 이런 형태가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실 건데, 부동산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서프라임 위기 때 2008년도 시티뱅크, JP모간,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투자 은행들의 비용 내지는 투자 실패 규모가 약 3조 달러가 되고요. 가게가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집을 빼앗긴, 그래서 갚지 못하는 어떤 부채 규모가 역시 3에서 4조 달러, 전체 더하면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의 부실 채권으로 인한 미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에 큰 소용돌이가 있었다고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과연 미국이 말하는 이런 단계별 어떤 그 전략이나 전술이 존재했을까라는 데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비자로 하니까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면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방공, 방첩, 멸공 이런 표가 전봇대에 붙어 있듯이 최근 중국 상황은 그러한 구호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부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여력에 시진핑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콩에서 노란 우산 운동이 일어나고 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거는 구심점이 모든 운동에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충분 조건들이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그런 충분 조건들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고 만족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번 위기가 아마 미국이 때리는 펀치 중에서 제일 큰 주먹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미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해리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어요. 미국이 새롭게 받아들일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게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국가의 최고 이해관계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방식, 그 공정 과정에서의 격차가 존재를 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정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어자스트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이 중국, 미국, 일본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렇게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바꿨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만치도 못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 배경에는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재건 정책, 마가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때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또 구현된다면 거기서 구현된 소득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중산층까지 퍼져내려갈지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를 제 이름도 안 밝히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 경제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신경 쓴 게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400개 되는 기관 중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변화시키고 폐지하고 하겠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의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갖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함으로 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에게 요구한 것들, 미국이 저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아주 저 아랫단계에서는 금리와 환율이 되겠지만 그 윗단에서는 보호관세 조치, 또 보호무역 정책의 적용 가능성, 예를 들면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하느냐 말려고 하느냐.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에 대해서 한미 FTA를 하나의 인질로 구금을 해놓고 아마 딜을 따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소위 말하면 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향후에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나.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한정화시키는 데 비해서 미국은 거의 풀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 격차는 점점점 와일드 갭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의 경우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트럼프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감안해 놓고 보면 반도체, 우리나라에 있는 기흥이나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뜯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삼성 문제가 나오면 미국 본사 체제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고 세금이 비싸다는 변명으로 인해서 미국의 웬만한 첨단 산업, 글로벌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로비할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위정자이고 국회에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기댈 필요성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